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붐이 일어날 것이고 바이든, 당신이 당선되면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내 고향 사람들은 주식으로 먹고 살지 않는다 라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도 자신이 당선될 경우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은 트럼프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세율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엄청나죠? 특히 바이든은 현재 트럼프가 설정해 놓은 법인세율 21%를 28%로 올리고 부동산 세금 면제도 50% 줄여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억 원 이상 소득자의 양도소득세를 기존 20%에서 39.6%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미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압도적인 차이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지만 유일하게 어느 후보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CNN의 여론조사 결과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바이든이 무려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인 다우, S&P 500, 나스닥에 3% 넘게 추락했고 독일 증시는 4% 넘게 추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2400을 넘어 2500을 바라보던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다시 2300선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미국 대선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에 쌍불을 켜고 지켜보는 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당선이 유력하니 무조건 공매도나 ETF 인버스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3일 전만 해도 바이든이 3.7%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던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거정보 분석업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0.4%포인트 높은 48.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이 무려 29명이나 걸린 것으로 뉴욕주와 동일한 수준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총 선거인단 수가 누가 더 많냐로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많이 걸린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선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보다 300만 표나 더 많이 얻은 힐러리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이기도 하죠. 즉 아직 누가 당선될지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주식 투자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종전선언을 할 경우를 가정해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등의 대북 관련주를 일부 매수하는 동시에 코스피 200 지수, 풋옵션을 함께 매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을 빗나가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풋옵션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커버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현재같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매 타이밍만 정교하게 맞출 수 있다면 말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재화인베스트 친구 추가하셔서 톡을 주시거나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삼성 시대가 개막하자마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빨라질 경영 행보를 예고했다. 이 부회장은 본인과 관련된 재판은 물론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 설정과 대규모 투자, 출장, 사장단 인사 등 산적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부친상 직후 회사로 복귀해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30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 회사 페맥스로부터 4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수주 금액 4조 5천억 원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매출액 6조 4천억 원의 70%에 달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규모다.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지난달 초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수주다. 멕시코는 원유 생산국임에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정제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관련 프로젝트를 따내 멕시코 국민에게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의 기본 설계 종합 설계 시공 연계 전략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양질의 마케팅 경쟁력 확보와 사업 수익력 강화를 위해 설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피드 분야 꾸준히 공략해왔다. 피드는 플랜트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작업으로 설계 기술력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피드의 성공적 진행을 통해 EPC까지 연계 수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이 프로젝트의 피드를 수행했으며 이후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상세 설계, 주요 기기 발주, 현장 기초공사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왔다.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발주처의 만족이 이번 2단계 수주로 이어진 것이다. 삼성 측은 피드 수행에 따른 높은 프로젝트 이해도가 추후 성공적인 EPC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적인 석유 기업 페맥스와 삼성 엔지니어링의 파트너십도 주목할 만하다. 2000년 첫 수주 이후 20년 동안 페맥스와의 인연을 이어온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로 총 6개 5조 5천억 원 규모의 페맥스 경험을 쌓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친상 치르자마자 업무 복귀, 현안 해결 시급. 이 부회장이 부친상 이후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삼성 서초 사옥에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대응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당장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재판이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과 관련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한 재판도 시작된다. 시급한 경영 현안 역시 많다. 다음 달 1일이 삼성전자 창립 51주년으로 이 부회장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1일이 휴일이어서 올해 행사는 다음 날인 2일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창립 기념일에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다가 지난해 50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도전과 기술, 상생을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채용 역시 관심 사안이다. 이 부회장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 검사를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해외 사업 파트너와 협력사 미팅을 위한 일본과 동남아시아 출장 등이 계획돼 있고 연말 사장단 인사도 준비해야 한다. 일본 언론 한국 대표 카리스마 경영자 1, 2년 주목. 일본 언론은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적극적인 투자로 삼성을 세계 정상급 기업으로 키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했던 1987년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점유율을 자랑할 상품이 없었으나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나 휴대전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 정상 기업으로 키워냈다고 보도했다. 일본게이자이신문은 고인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길 때까지 27년 사이에 삼성그룹 총 매출액이 13조 5천억 원에서 334조 원으로 25배가 됐다며 삼성중흥의 시조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공영방송